이광재 우리 원주 우리 지역구죠. 아, 그 이번에 대회장으로. 이광재는 당선됐지만 솔직히 제가 이번에 나가서서 이광재는 끝장나죠. 과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저놈들이 공작 선거를 어떻게 했는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런 모든 정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놈들이 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마무리 네, 짓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보궐대선 때 기억합니까? 자, 음, 그때 진짜 부정선거가 뭐였는 줄 압니까? 네. 정말 어떤,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안 묻고 있는데 진짜 부정선거는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에요. 음, 예를 들어 청와대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 뭐 우리 당 후보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은 노무현이가 그래가지고 그 탄핵 그 사유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노무현이가 선거법 중립 위반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음, 선거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그때 문현 탄핵은 기각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을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어? 하지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기각한다 됐단 말이에요. 예, 몇몇 때. 결국 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해도 공직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통령한테 경고를 합니다. 예?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고를 해요. 당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책임 묻겠습니다.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대법원이 엄연한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가 홍준표였잖아요. 홍준표였잖아요. 예, 네. 그 홍준표가 그때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됐어요. 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이게 상고가 돼가지고 이제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에서 이 사람이 음, 홍준표가 후보 출마한 거야. 네? 그러면 사실은 원래 대법원이 이 사람이 출마할 것 같으면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그것도 탄핵정국에서 일국이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거기에 후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 대법원 사건 계류 중이면은 일찌감치 아예 경선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대법원 홍준표에 대해서 사건을 빨리 배당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번에 검찰 기억하죠? 윤석열이가 이번에 그 누굽니까? 거기 검종석이 자 보세요. 검찰에서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그까지 우리가 손이 갔어. 그래가지고 임종석까지 호출을 하려고 하다가 임종석을 음, 호출하게 되면 대통령까지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하면 괜히 선거에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임종석 음, 수사는 이제 선거 이후로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해요? 자, 참, 예, 임종석도 음, 그렇게 했어요. 임종석도 예, 그래가지고 선거 이후에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 지금 음, 조사를.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임종석도 아니야. 대통령 한 것도 그런 대통령이 임종석을 한 것도 이렇게 검찰에서는 뒤로 미뤘는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홍준표를 음, 진작에 했었어야 돼. 원래 경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을 할 때 진작에 그 판단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홍준표 사건을 이제 대선 이후로 하겠다. 아니면은 차라리 그 전에 차라리 빨리 그 결론 짓겠다고 배당을 하든가. 대법원 이제 사건이 올라오면은 대법원 1부, 2부, 3부에 배당을 하거든요. 빨리 예, 배당을 하든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경선이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확정돼가지고 후보 등록할 때까지 대법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후보 등록할 때도. 그러다 대법원이 사건 배당을 언제 한줄 압니까? 선거운동 하루 전날.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죠? 음, 투표일까지 보름 전에 이제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에 갑자기 대법원 2부에다 사건을 배당을 해버려요. 네? 예, 언론 대서특필 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음, 그, 김창석 판사가 그때, 대법관이 이제 2부 주심인데, 그 음, 사람은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이제, 유명하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난 새누리당 조은진 후보를 이제 갖고 있었던 이유가 홍준표가 위험하니까. 왜? 음, 대법원에서 만약 홍준표 우리가 일찌감치 뭉쳐버리면은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 선거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해버리면 후보 박탈해버리잖아. 그래 돼버리면 우리가 이번 보궐대선에서 안철수하고 문재인 중에서 우리가 태기를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우리가 맞이한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걸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우리가 조원진 후보를 대안 후보로 냈던 거예요. 음, 만약에 저놈들이 홍준표 중간에 아웃시켜버리면 우리는 조원진으로 우리가 모두 뭉칠 수 있게끔. 이게 팩트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조원진도 결국은 본인이 원래는 물러서기로 했는데
우리 지도부에서는 좀 뭐 홍준표가 완주하게 되면은 조은정 후보는 당신은 물러서라. 우리가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당 대표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근데 조은진은 끝까지 나중에 그냥 우긴 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그냥 완주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어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졌지만은 대법원에서 홍준표에 대한 판결을 언제 했는 줄 압니까? 그 해 11월 달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11월 달에.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나는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내 분통이 터지는 거야.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홍준표 이 자식도 나쁜 새끼죠. 사실 홍준표가 돈을 받은 건 팩트야. 지가 만약에 정말 그 성완종한테 돈을 정말 안 받았다면은 자기가 다른 선거도 지방선거도 아니고, 네? 100이 뭐 시의원도 아닌데 대통령 선거인데 자기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인데 내가 이 대통령이 하는데 선거운동 하려고 하니까 하루 전날에 대법원에서 내 사건을 배당을 해버리네?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이 11월 달에 무죄 판결하네? 내가 홍준표였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본인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네? 대법원을 당장 고발하고 난리가 났죠. 네? 자기가 돈을 정말 안 받았으면은. 그런데 홍준표 돈을 받은 게 100%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까지는 증거가 나와가지고 항소심에 무죄가 됐는데 그때 박지원이가 그 자식이 아주 정보통이거든. 박지원이가 뭐가 들고 있는 것처럼 설설 그러니까 이 괜히 지가 대법원을 괜히 건드렸다가 대법원에서 뭔가 자기가 몰랐던 증거가 나오진 않을까 그게 두려우니까 한마디도 찍소를 못한 거예요. 홍준표가. 아시겠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홍준표 저 사람이 또 나오고 저거는 정말 저도 용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보궐대선 명백한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줬어. 지대한 영향을. 근데 선관 오죽하면 내가 지난번에 그 뭐 투표용지 이것 때문에 하도 난리치기는 내가 중앙선관위 내 처음으로 찾아갔어. 처음으로 찾아가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내려오래가지고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측에서 우리 보수진영에서 당신 투표용 이거는 나 거짓인 건 내가 다 확인했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당신들 수고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런 것들 내가 맡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무조건 뭐 어떻게 뭐 너 처벌하고 이까지 하지 말아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지난 보궐대선에 분명히 대법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왜 당신들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도 경고하는데 대법관이 그렇게 선거 개입한 거에서 왜 경고 안 했냐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얘기하는 이 사람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네? 파래지면서 그 문제는 제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위에서 상부에서 이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하고 그점에 그 선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 부탁드려 제발 보고해라. 보고해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론 내달라 했는데 결국은 결론 못 냈죠.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그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들한테 그 단체도 그때 당시 내가 만났었어요. 내가 그 사람도 호소를 했어요. 당신들이 주장한 이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선거법 명백하지 않냐. 제발 차라리 여기 힘을 실어달라. 그러면 이 정부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그 자식들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이걸 부정선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놈들 헛소리 하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난 그들 정체성에 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지금도 선동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만약 그런 우리 대형 유튜버나 이런데 내가 출연할 기회 있으면은 정말 이걸 다시 짚어야 돼. 이걸. 그럼 문재인 정권의 이거 정통성에 대해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 정도면은 대부분의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무죄될 것이면 차라리 일찌감치 무죄 때렸더라면은 우리가 홍준표를 뭉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뭉쳤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길 수도 있었고 왜? 탄핵 정국 과정에서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기 전에 그때 2월 달인가? 그 2월 달인가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보궐선거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압승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그때. 민주당이 다 졌어요. 그때 우리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도 우리가 기각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던 게 이게 사실고 팩트입니다. 홍준표로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뭉쳐주셨다면 우리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개입하는 바람에 네? 완전히 우리가 무너진 거야. 이것이 되겠나? 그리고 홍준표 이 자식도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나와 TV 토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어차피 뭐 선거 이길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질 걸 알고 있었다. 이따위 말 했잖아. 네? 결론적으로 홍준표는 성완종이 돈 받은 게 100%야, 100%. 네? 그러니까 지 양심이 찔리는 게 있지. 네? 지가 정말 안 받았으면 당연히 그때 대법원 상대로 지가 고발을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이게 모든 지금의 모든 상황이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막 하는 이유도 조금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러고 있는지.